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B급 세계사 2편 인물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급 세계사 우리 채널에서 다뤘는데 상당히 좀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인물편도 찾아서 읽어봤는데 1편에 비해서는 다소 감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B급 정도의 내용과 인물을 다뤄야 되는데 거의 C급, D급 알아서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다지 재밌게 읽진 못했는데 여튼 그래도 그 중에서 몇 가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축시대라는 개념인데 이 저자 소개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 저자가 역사를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가,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조우하기 전에,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교류하기 전에 중대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문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죠. 전파가 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어떤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으로 역사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축시대라는 거는 어떤 시대를 의미하냐면 BC 6세기부터 이제 3세기 정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문명이라고 할 만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시기에 그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동양으로 예를 들면 당시 시기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제자백가가 나오게 됩니다. 유교, 도교, 법가, 묵가, 기타 등등 소설가라는 학파도 있었다고 그래요. 공자, 맹자, 한비자 등등 이러한 사상들이 출현을 하게 됐고, 그 시기 그리스에는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피스트, 철학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인도 철학도 굉장히 독특한 영역이 있잖아요. 브라만교가 생기고 불교가 발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독교의 일종의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유일신교, 유대교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긴 하죠. 당시의 특징이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런 것들, 물리학적 관점에서 많으면 달라진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정신 문명의 어떤 축이 생기고 개명을 한 그런 시기가 유사하게 존재를 했다는 거죠. 간디가 인종차별주의자. 인도에 가면 주요한 도로 이름이 거의 다 MG로드라고 돼 있어요. 아니 MG로드가 도대체 뭐지? 궁금해했는데 알고 봤더니 MG가 마하트마 간디의 이제 약자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인도에 가면 어딜 가나 MG로도 있고 간디를 존경하고 추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간디, 인류의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간디가 젊은 시절에는 인종차별주의자였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민족 배반자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2016년에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가나 대학교에서 간디 동상 이제 철거 운동을 한 거예요. 실제로 철거를 했대요.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2년 뒤에 2018년도에 캐나다 오타와의 칼튼 대학교에서도 간디 동상 철거 운동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흑인을 비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간디가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아프리카인들이 다니는 가나 대학교에 간디 동상을 놓냐,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그 흑인 대학생들 중심으로. 근데 실제로 그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실제 써놓은 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흑인들은 나태하고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며 소를 모아 부인을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인 아주 미개한 존재다, 이런 글을 간디가 직접 남겨놓기도 했고, 간디의 친손자도 증언을 했죠. 우리 할아버지는 흑인에 대해서 일종의 좀 편견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간디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변호사로 하다가 이제 남아공에 가서 변호사도 하는데, 당시 남아공에서 인도인들을 차별하니까 그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를 이제 간디가 주동을 했죠. 그때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남아공 초기 정착인들이 네덜란드인들이잖아요. 보어인이라고 하는데 농부라는 의미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뭐 금도 나오고 뭐 오만 개 다 나오니까 또 당시에 그 깡패 국가인 영국에서 점령을 하러 왔죠. 그래서 발발한 전쟁이 보어 전쟁인데, 아니 간디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모국인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영국군의 자원을 한 거예요. 거기서 공을 세워서 뭐 훈장도 받고, 또 인도 젊은이들에게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을 위해서 싸우자, 조선 청년들이여 일본을 위해서 싸우자,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간디가 바로 이제 그러한 동일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후 이제 1919년 우리나라 3.1 운동 일어난 해에 인도에서도 영국인들이 그 인도인의 시위를 총기로 진압한, 그래서 암리차르 학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간디는 이제 열혈 독립운동가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비폭력 불복종을 평생 지켜나갔죠. 그래서 뭐 인도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전 세계에 있어서 간디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의 젊은 시절은 뭐 영국군의 자원에서 뭐 성공을 꿈꾼다거나 흑인이라는 인종을 비하한다거나 이러한 그 흑역사도 있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또 처음 알게 돼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링컨의 업적은 노예 해방. 근데 링컨이 노예 제도를 반대한 거는 분명해요. 인류에 있어서 굉장히 그 혐오스러운 제도잖아요. 반대한 건 분명을 하지만 그가 정치를 하는 내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상, 목적에 있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링컨을 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의 정치적 이상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당시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이 됐죠. 남부의 주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대통령도 뽑고 별도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링컨의 정치적 목적은 뭐였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방을 절대 깨트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정치적 목적이고 이상인 거죠. 지금 미국인들이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여기는 것도 뭐 노예 해방,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중앙 집권적인 그 연방제를 확고하게 다진 것. 미국이라는 아주 강국으로서 성장하는 어떤 기틀을 만든 대통령. 그것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마리 앙투아네트는 희생자. 역사적 인물 중에서 굉장히 희화화하는 인물들,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죠.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고 파리 시민들이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근데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니 왜 빵을 달라고 그러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시집을 온 거죠. 와서 굉장히 그 왕따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야. 프랑스 귀족들에 의해서 무시받고, 18세기의 프랑스에서는 포르노그래피가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그 포르노그래피의 거의 주연으로 마리 앙투아네트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뭐 이 사진도 이렇게 뭐 나체 사진 뭐 이렇게 하고,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뭐 알았겠죠.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상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프랑스 재정이 많이 고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영국과 전쟁하고 이러면서. 근데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도 세금 안 냈듯이 이 백성들이 반감이 많이 생기죠. 아니 귀족들은 왜 세금을 안 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족들이 그러한 불만을, 아니 저기 오스트리아에서 온 왕비가 너무 사치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재정이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또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터지게 되고, 결국 왕과 이제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국민들에 의해서 처형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과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과연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를 뭐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미지를 비방하고 왜곡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대중에게 왜곡된 이미지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야, 이건 뭐 역사를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특히나 어떤 한 개인에 대한 평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다거나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틸라는 우리와 같은 민족,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B급 세계사 편에서도 다루긴 했어요. 그 독일의 다큐멘터리 TV에서 훈족, 5세기경에 유럽의 절대 강자가 훈족이었죠. 유럽을 공포에 빠뜨린 그런 훈족이었는데, 과연 훈족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기 한민족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독일에서 당시 유럽이 얼마나 이 훈족 그리고 훈족의 지도자였던 아틸라를 두려워했냐면 교황 레오 1세가 아틸라는 신의 징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공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다큐멘터리에 나온 어떤 증거들, 금관 머리 장식, 뭐 신라,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이제 신라와 가야 이쪽이 이제 주로 훈족의 유물과 문화 이런 습속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금관 머리 장식, 편두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머리를 좀 납작하게, 그래서 가야에 그런 편두 유골이 있고 신라 왕들이 대대로 또 이마를 납작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 훈족이 이제 편두에 그런 또 문화가 있었다는 거고, 예맥각궁이라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동일한 화살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분같이 생긴 거 독특하게 이제 신의 제사를 지내고 이런 항아리가 있는데, 기마 인물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 뒤에 그런 항아리, 동복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런 유물이 있고 훈족에게도 동일한 유물이 있고, 또 곰, 토템 이런 것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다른 기마 민족 중에는 곰을 토템으로 하는 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이 열거가 되고 있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우리가 뭐 유럽을 뭐 하고 뭐 우리가 뭐 누구를 정복하고 뭐 잘났다 뭐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 그리고 실제 이거는 훈족이라는 민족이 이렇게 갈라져서 한쪽은 유럽으로 가고 한쪽은 한반도로 들어온 거지, 우리가 여기 신라 가야가 한반도에 있다가 뭐 유럽을 진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하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면 서구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눅 들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유전자 속에는 그 유럽을 지배했던, 다스렸던, 우리를 공포스러워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다. 보다 당당하게 우리가 세계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 활동을 하자. 뭐 이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몇 가지 사항만 살펴봤는데, 역사에 대한 책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인류에는 참 이렇게 전쟁이 많았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어요. 야, 참 인간의 역사라는 게 이게 또 전쟁의 역사가 아닌가, 뭐 이런 느낌. 그래도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하튼 뭐 이런 부분들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해보는 그런 계기, 이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